예, 위원장님, 이건 기관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주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NSC의 멤버입니다. 국가상임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이것도 대답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는 장관 사과를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예, 질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의문은 해소됐다고 보고요. NSC나 국무회의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 일을 다 여기 와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라는 게 상임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각 상임위별로 주무장관과 얘기를 하라는 취지도 있는 거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답변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도 오전에 저희가 의결한 것도 많고 하니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학용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인이 답변하기 거북한 거는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마치 국민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다가 전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우리 국방위원회에 권위가 유지되고 앞으로 이런 상임위 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내용이면은 네, 지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명령장이 있을 거고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 관계없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필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우상호 의원님까지만 짧게 하시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 적당하지 적당하지 않냐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중요한 정책 판단이고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주무 업무가 아닌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동료 장관이 한 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같은 국무위원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그것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유도하는 건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잠깐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유가 바로 그 사유면 그 이은 질의에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재차 묻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존경하는 김학의 의원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북한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거형 낡은 색깔론 정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툭 나오신 말씀인 것은 이해해도 그래도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좀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네. 발언할 때 서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의장님께서 위원장께서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근데 장관께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김학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현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거와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 등등이 있었는데, 근데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을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록을 잘 하셨다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답변을 거부한 것처럼 그런 그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뭐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도 김학용 의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국방위 상임위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위원님들도 그 답변하기 곤란한 점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하시면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는 국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늘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사 진행에 관련돼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의견 표명을 좀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답변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 중에서 그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답변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께서 9월 4일 날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도록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서 발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죠. 근데 검토할 때 북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면 북이 지금 전략 핵에서 완전히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 가지고 소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의 균형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북이 전략 핵을 완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냐는 말씀이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거는 어떻게 전술핵 재배치를 완벽히 해도 북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북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하지도 못하면서 북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명분을 잃고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만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핵 독자 개발론도 얘기 주장을 일부 야당이나 또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저는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독자 개발을 하려면 현재의 체제에서 NPT를 탈퇴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한미 동맹 체제를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장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조기 전개하는 것을 앞당겨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축 체제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앞당겨서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전략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핵우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동되게 만드느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미사일 대책에 대한 대응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술핵이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방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국민들이 들어보면 자꾸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 보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께서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또한 그 기간은 언제냐 할 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또한 국제적인 압력, 이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 동북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크게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핵 보유 같은 정책은 합당치 않다, 분명히 이렇게 올립니다. 또한 전술핵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 보장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 올린다면은 전술핵을 갖고서 유리한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는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또한 굳건한 그 한미 핵 정책에 따라서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같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공간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그 핵무기가 철수될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만큼 한반도에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간이건 주변국 간이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삼축 체계를 조기에 완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그런 의문을 해소됐다고 보고요. NSC나 국무회의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 일을 다 여기 와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라는 게 상임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각 상임위별로 주무장관과 얘기를 하라는 취지도 있는 거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답변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도 오전에 저희가 의결한 것도 많고 하니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학용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인이 답변하기 거북한 거는 이철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마치 국민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예, 위원장님, 이건 기관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주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이야기를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NSC의 멤버입니다. 국가상임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국방부 장관 어떤 줄 알았는지 이것도 대답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질문할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는 장관 사과를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이철희 의원님. 예, 질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질문을 진행. 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중요한 정책 판단이고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주무 업무가 아닌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동료 장관이 한 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같은 국무위원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그것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유도하는 건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잠깐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유가 바로 그 사유면 그 이은 질의에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재차 묻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다가 전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우리 국방위원회에 권위가 유지되고 앞으로 이런 상임위 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내용이면은 네, 지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명령장에 있을 거고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이 해상 상위 관계없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필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우상호 의원님까지만 짧게 하시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존경하는 김학의 의원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북한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거형 낡은 색깔론 정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툭 나오신 말씀인 것은 이해해도 그래도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좀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네. 발언할 때 서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의장님께서 위원장께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근데 장관께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김학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현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거와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